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의 김지선입니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이 통과한 이후에 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기업분들이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심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인 이 엔코아와 함께 데이터 관리부터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데이터 포털 시스템까지 이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김범 엔코아 전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코아의 김범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엔코아에서 지금 데이터 전반에 고객의 최근에 이제 그 고객이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이럴까 관리, 서비스 이런 다양한 어떤 니즈에 맞춰서 데이터 솔루션과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서비스 어떤 것이 가장 고객한테 최적으로 이제 딜리버리 될 수가 있는지를 이제 그 기획을 하고 있는 전략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모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업 데이터 관련 실전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김범 전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엔코아의 김범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공공기업과 어떤 그 제조기업들이 최근에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이나 제조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 유통,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지금 데이터 혁신,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엔코아가 그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서 고객들을 이제 많이 그 협업을 하면서 느꼈던 사례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고객들이 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까? 이것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라는 것들 중에 하나에 나온 결과물 자체가 또 하나의 데이터 포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엔코아가 이런 경험을 했구나라는 부분들로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지루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데이터 포털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상 그 최적으로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엔코아는 크게 두 가지의 축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데이터의 관리적인 측면이죠. 또 하나는 데이터의 활용적인 측면입니다. 데이터의 관리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IT 조직들이 뭔가 서비스 측면과 어떤 데이터의 품질적인 측면으로 잘 관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혁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 조직들이 IT 조직보다는 오히려 이제 현업들 또 혹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분석가들은 좋은 데이터를 잡아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을 하려고 할 것이고 IT 조직들은 그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할 것인데 결국은 분석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뭔가 내가 쓰려고 하는 데이터들이 빨리 뭔가 고품질의 데이터를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초대형 기업들도 많이 만나고 있지만은 그러한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가졌던 아픔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활용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인데 활용을 하려는 것들, 즉 조금 더 그 얘기를 더 하자면 이제 내가 어떤 유통기업이 있는데 내가 어떤 제조기업이 있는데 우리도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하겠다. 그래서 뭔가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 자체의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경쟁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외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막상 그 분석가들, 현업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을 쭉 가져왔을 때 과연 그게 고품질의 데이터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석이라든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그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안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표준이라든가 어떤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품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다라는 부분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그 뭐랄까 유용하게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했어요. 활용을 하려는 그 가장 큰 축이 이제 현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분석가, 데이터 분석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업무 용어겠죠. IT 용어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경제용 같으면 매출, 이익 분석 이런 것 볼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마케팅 같으면 상품, 내가 재고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용어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비즈니스 용어에 맞는 실제적인 IT 데이터들이 정말 정합성이 맞을까, 유효할까 이런 부분들, 그 데이터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의문순이 들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많은 어떤 너도 나도 굉장히 발빠르게 데이터 레이크도 구축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뽑아냈는데, 기존에 내가 보던 데이터랑 다른 결과물, 뭔가 갭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원천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품질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의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 우리의 어떤 최근에 어떤 주문 고객, 내가 어떤 유통 커머스입니다. 혹은 뭔가 이게 신규 고객도 있겠지만 재구매 공유에 대해서 뭔가 충성도 이런 것들에 서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이것들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자, 그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데이터 쪽, 실제 IT 쪽으로 봤을 때는 이 주문 금액의 데이터가 이건지 저건지, 이거에 대한 합산인지 어떤 로직이 들어가 있는지, 혹은 뭔가 재구매라고 하는 게 이쪽 데이터, 이쪽에 또 구매 데이터가 이게 구매 데이터인지 재구매 데이터인지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 뭔가 정의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의미 자체도 불명확한 거에다가 더 나가서 뭔가 데이터 품질, 결국은 우리가 손쉽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내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뭔가 현업이었다고 봤을 때 현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 용어에 관련돼서 찾아낼 수 있는 IT에 매핑된 뭔가 연결된 그 정보, 그 다음에 그 찾아낸 어떤 정보가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의 어떤 우리의 뿌리에서 이렇게 쭉 연달아 나오듯이 관련된 연관된 정보들이 함께 나오면서 최적의 품질을 유지를 시켜줬을 때 제대로 된 뭔가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난 지금까지 DT 프로젝트하고 데이터 레이크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조금 더 약간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프로젝트가 거꾸로 한 프로젝트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근본에 뭔가 데이터 품질도 확보를 하지도 않고 또 분석가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그냥 데이터 레이크 구축하고 데이터 막 수집하고 그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해봤는데 내가 뜻하지 않는 잘못된 엉뚱한 결과를 얻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IT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는 이 데이터인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데이터, 정말 이게 맞을까? 결국은 이거 자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데이터의 어떤 표준화라든가 데이터의 모델에 대한 어떤 현행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최적의 어떤 통로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적의 통로를 찾아야 되는데 아파트가 불법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IT적으로 개발자들이 임의로 테이블을 계속 변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모델 현상과 아파트 평면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즉시에 뭔가를 평면도하고 그 실제적인 아파트 구조 봤을 때는 즉시 내가 찾아가서 사람 인명을 구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불법적으로 변경이 됐다면은 그걸 찾을 수 있는 뭔가의 그 통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다가 내가 이쪽에는 분명히 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방이 아니라 거실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된 뭔가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결국은 뭔가 거버넌스라는 것이 결국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많은 그 포지션이 있게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양질을 품질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굉장히 다각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쨌든 현업가들, 데이터 분석가들에 대한 그 현업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업가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또 현업들, 기존에 뭔가 BI라든가 이런 쪽에서 했던 부분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석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셋을 가지고 활용을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정작 어려운 것들을 딱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일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나는 분석 모형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 데이터를 찾는 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리고 또 데이터를 찾으려고 해서 뭔가를 IT 조직에 요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IT 조직은 소위 말해서 이제 약간 힘든 거죠. 저 사람들의 그 의도라든가 그 부서에 대한 걸 알겠는데 나는 내가 지금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데이터 품질도 안 맞을 뿐더러, 근데 결국은 또 이제 현업가들이 그러죠. 원하는 데이터를 줬는데도 또 더 나가서 야, 이거 데이터가 맞는 거 맞습니까? 라는 뭔가 품질에 대한 의심. 결국은 그게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비즈니스 혁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갈 수가 있다는 것들, 즉 데이터 기반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그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정말 우리 기업 내에 있는가, 없는가, 혹은 의문, 있으면 어디에 있는가, 이 데이터를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지, 봤더니 이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분산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비즈니스 혁신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수많은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분석 모형을 만들어 갑니다. 사실상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분석가들을 현업들에서 많이 고용을 하죠. 이제는 아웃소싱보다는 고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고용을 한다는 이유 자체는 지속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업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업무 생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 그 어려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소비자, 현업, 분석가,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결국은 그 데이터들은 딱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찾은 데이터들을 정말 좋은 품질로 가질 수 있도록 그걸 확보를 해줘. 그러면은 정말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니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 데이터 분석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공공기관이든 제조기업이든,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주제 자체가 그러였지만은 이것은 모든 산업군에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뭔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품질,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검색, 이런 부분들인데, 데이터 품질, 예를 들어서 뭔가 오류 데이터를 분석을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오류 데이터가 왜 어디서 나왔는지, 또 다시 발생할 뭔가 그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뭔가 프레임워크가 없는지, 저희는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신 게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관리적인 측면으로, 뭔가 통제적인 측면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였다면, 이제는 데이터 활용이라는 거대한 축이 하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그 관리하는 쪽에서 품질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뭔가 거버넌스 체계, 표준 관리, 모델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들을 잘 찾을 수 있는 검색인데, 이것이 최근에 얘기 나온 것이 데이터 포탈이다. 혹은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따가 좀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좌측 그 상단에 데이터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자산들에 대해서 정형 데이터든, 특히 이제 정형 데이터들 수 있겠고 비정형 데이터도 최근에 데이터 자산으로 많이 그 관리를 합니다. 어쨌든 데이터 자산에 대해서 데이터 표준, 모델, 구조, 품질, 흐름, 프로세스, 혹은 보안,
전략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거버넌스 프레임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원천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는 겁니다. 원천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를 했을 때 좋은 데이터 분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또 원천 데이터 품질 확보된다 하더라도 우측 하단에 있는 데이터 분석을 바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현업들이 IT 조직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디 있는지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는지 그런 그 체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데이터 검색,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현업들이나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청고, 즉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냐면 내가 뭔가 나는 분석을 계속을 하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IT 조직들을 괴롭혀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데이터 포털이 나왔던 이유 자체는 원천적으로 잘 좋은 품질의 IT 조직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프로세스, 착조되는 그 프로세스, 그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그 부담에 대한 그를 증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으로 두 개의 축만 잘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이게 데이터 자산에서 데이터 검색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데이터 자산까지 생길 수 있는 선순환되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데이터 어떤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어떤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거 없이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뭐 온프레미스 기반이 됐던 그 클라우드 기반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은 고품질의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포털에 대한 데이터 검색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내가 분석가들이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데이터 검색을 하고 해당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데이터 소유자들이 그 결국은 데이터 레이크로 이제 데이터를 부어주겠죠. 그러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의 어떤 그 선순환적인 흐름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전무님께서 데이터 그 품질과 그 검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뭐 그 다음 장에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또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카탈로그. 저희도 몇 번 이제 방송에서 다뤄본 적이 있고요. 데이터 카탈로그가 있고 데이터 포털도 약간 비슷한 개념인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 거버넌스는 또 뭘까 굉장히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조금 더 이제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그 데이터 포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 카탈로그와 데이터 거버넌스의 어떻게 보면 합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분해서 그 구분을 하자면 데이터 카탈로그와 데이터 포털을 구분을 해본다고 했을 때 데이터 카탈로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자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 뭔가 수집 기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수집만 한 거랑 내가 그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카탈로그 기반 위에 데이터를 검색해 줄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적재할 수 있는 뭔가의 그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조금 더 큰 좀 강범위한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포털, 뭐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카탈로그는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좋은 제품들도 많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외로 도입을 하시고 나서 효용성을 많이 못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 자체가 실제적으로 기업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뭔가 별개의 독립적으로 좀 돌아가는 부분들, 이질적인 좀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로 데이터 카탈로그 자체가 아까 포털에서 가지지 없는 뭔가 요청 프로세스, 검색에 대한 프로세스, 적재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뭔가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하고 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좌측에 하나 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포털이 됐든 카탈로그 됐든 이런 부분들 연계할 중요한 그 내용이긴 한데 아까 거버넌스 자체가 품질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찾아서 뭔가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 모델이고
또 데이터 표준이고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즉 메타데이터라는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 자체가 데이터 현업이나 분석가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또 카탈로그하고 다르게 또 검색 엔진과 포털과 좀 그 구분을 해달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또 일라스틱스택 같은 경우는 뭐 오픈소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수집과 뭐 전처리와 어떤 시각화까지 가는 어떤 좋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연계를 하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와 포탈.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뭔가 경쟁적인 것도와 뭔가 협업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한 15분가량? 네. 전무님께서 정말 이 데이터 아마 오늘 다들 뭐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데이터 전반에 좀 정리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앵코어 하면 데이터 분야에서는 사실 명가로 꼽히고 특히나 20년 이상 이 앵코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만 좀 많이 이제 한 우물을 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앵코어는 어떤 해결책 혹은 솔루션을 갖고 있을지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어서도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앵코어가 수많은 어떤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과 좀 뭐랄까 많이 그 협업을 하고 또 고민을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 아키텍트 또 혹은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쪽,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들과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아까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축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었고요. 고객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의 그 SI성, 인하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개발로 인해서 진행을 하셨던 사례들을 보면서 너무 뭐랄까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줄여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데이터 검색에 하는 부분들도 또 기존의 어떤 거버넌스하고 쉽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즉 데이터 관리하는 조직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조직들이 쉽게 그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그 패키징을 해놓은 것이 이제 데이터 포털 솔루션 DP샵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앵코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관리 전반이 데이터 웨어라고 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 솔루션 포트폴리오 한 10여 종의 포트폴리오에서 그중에 이제 하나의 축을 또 차지를 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저희 앵코어의 두 가지 축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래쪽에 푸른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포탈에 대한 의미인데요. 첫 번째 위에 저희가 기존에는 데이터 거버넌스만 프레임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운영 DB, 특히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데이터 표준을 관리하고 모델을 관리하고 구조를 관리하고 흐름이나 또 혹은 어플리케이션 영향 분석 혹은 더 나아가서 데이터 이행까지, 이관까지, 마이그레이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는 프레임워크과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었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데이터 IT 쪽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 관리하는 조직들,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써있던 그 관리되고 있는 자산들, 즉 데이터 자산들, 모델이나 구조, 이 표준들도 하나의 데이터 검색으로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좌측 하단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어떤 파일 기반의 뭐 어떤 비정형 데이터들, 오피스 문서라든가 또 혹은 뭐 요새 이슈 관리, 뭐 지라나 컴플런스, 또 뭐 BI 솔루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리포트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어떤 카탈로깅, 소위 말해서 데이터에 대한 자산이 이제 어떻게 수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집된 데이터들은 하나의 데이터 자산이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각자의 업무에 맞게끔 이것은 뭐 경영 지원 데이터다, 이것은 뭐 어떤 재무 데이터다, 이건 제조 데이터다라고 분류가 될 거고, 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집된 IT 자산 정보에 대해서 비즈니스 메타들이 같이 씌워질 겁니다. 그래서 연관관계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연관관계된 어떤 자산으로 소위 말해서 자산화가 되는 건데, 데이터 자산화가 되고 나서 이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제 검색 엔진, 데이터 포털 패키지 안에는 일라스틱서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쓸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 쪽으로 태워서 실제적으로 현업이나 어떤 분석가들이 셀프 서빙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가 마련이 되게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 제품과 데이터 포털에 대한 제품이 어떤 바로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더 나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럼 현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찾은 데이터를 요청을 하거나 혹은 적재를 요청을 하거나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된다는 하나의 큰 좋은 활용 기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데이터 포털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검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뭐 인터넷상에서 구글 검색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검색을 하게 되겠죠. 사용자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후부분에 관리자 기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관리자 기능이 필요할까?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기능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업무 용어 기반의 어떤 검색이라든가 표준 용어 기반, 뭐 키워드 검색,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풀텍스트 서치에 대해서 저희가 다 그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고, 테이블 정보라든가 뭐 각종 샘플 데이터를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뭐 데이터의 어떤 활용 쪽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이제 찾은 데이터들을 주세요, 아니면 적재를 해주세요, 혹은 이 데이터를 이제 썼으니까 폐기를 해주세요. 여러 가지 그 업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동시에 이게 데이터 포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업과 분석가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IT 조직들도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사용자 지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더 제너럴하게 랩핑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리자 쪽으로는 결국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 포털이 외부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셋 관리라든가 혹은 사용자 관리 혹은 뭐 여러 가지 기준 정보 분류 체계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업무 용어, 비즈니스 용어죠. 그 업무 용어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IT 용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까 뭐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같은 메커니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내가 기존에는 이제 그 IT 쪽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뭐 그에 대해서 표준, 모델, 뭐 엔티티, 속성들 뭐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었던 거와 함께 이제 좌측으로는 이제 그 비즈니스 메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비즈니스 분류와 비즈니스 용어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고 서로 상관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데이터 자산으로 관리가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데이터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가 검색하고 요청하고 적재를 요청을 받음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기반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이제 굉장히 악몽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내가 이제 IT 조직을 괴롭혀서 이 데이터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뭐 찾아주세요. 나는 그 IT 조직은 굉장히 바쁜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럼 말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크게 IT 조직 그렇게, 이쪽에서 있는 기반이 있으니까 IT 조직을 특별하게 이제 소위 말해서 괴롭히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고 이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내 이 데이터를 뭐 AI 분석을 하든 머신러닝 분석을 하든 뭔가 셀프 서빙 분석을 하든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반이 굉장한 어떤 그 지금 현재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기반이 없이 프로젝트를 했던 것이 제가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저렇게 프로젝트를 하셨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프로젝트인데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화 얘기를 좀 자꾸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활용을 하기 위한 거고 원천적인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도구, 뭐 메타데이터, 품질, 흐름 관리 그 각종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함께 같이 또 뭐랄까 유기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포털을 제시해 드릴 필요가 있다.
라고 했어요. 일종의 보면은 저희가 고객분들이 이제 그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데이터 관리와 활용 쪽에 하나의 생태계를 이제 꾸며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앵커와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제시를 할 수밖에 없다. 제시를 해야만 하는 또 여러 가지 그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결국은 데이터 거버넌스 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서로 유기적으로 붙을 수 있도록 포탈 패키지가 이렇게 서로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그 솔루션들은 뭐 베어메탈 기준으로 갔든 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든 혹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올리든 여러 가지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다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꼭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근데 이제 그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데이터 원천 데이터의 어떤 품질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고 전통적인 수단이면서도 앞으로 향후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데이터 검색을 하고 데이터 포탈 자체가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하게 될 때 거버넌스 체계 하에 잘 뭔가 정비된 데이터 품질을 확보된 데이터라면 훨씬 더 그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를 통해서 통합 검색에 대한 어떤 기반을 마련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저희 포탈의 그림이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버넌스 쪽에서 정형적인 데이터들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오피스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비정형 데이터들. 그럼 포탈의 입장에, 데이터 포탈의 입장에서는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하나는 이제 데이터 자산이라고 보실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카탈로그의 대상이 되면서 신규 데이터셋의 어떤 수집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집이 되고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이제 데이터 자산으로는 수집되어 있지만 분류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분류 자체도 왜 그러냐면 현업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특정한 업무 영역의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데이터 자산들도 분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분류가 되고 그것들이 뭔가 승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게 데이터 포탈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탈이 모든 데이터를 찾아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면은 이게 뭔가 컴플라이언스라든가 보안에 대한 이슈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기업 내에 뭔가 어떤 보안적인 이슈와 함께 훌륭한 어떤 데이터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와 어떤 뭐 통제 그리고 승인 기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자산들을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큰 그 사례의 화면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구글 검색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늘상 찾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들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혹은 이제 후보군들이 있을 수 있겠고, 전혀 다른 데이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고객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게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찾을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 데이터 자체도 이제 단순한 어떤 그 단어 단위의 어떤 검색이 아니라 풀텍스트 기반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제공해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업 내에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뭐 여러 검색에서 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시각적인 어떤 데이터 맵을 통해서 내가 드릴다운을 하면서 내가 지금 그 원하는 데이터들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가면서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했던 또 그림이고요. 앞에 했던 그림은 이제 그 제조기업에서 했던 그 그림이 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고요. 지금 약간 흐리게 일부러 저희가 이제 데이터 이제 보안상 이렇게 흐리게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서치하듯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거고, 이것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포탈을 통해서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결국은 찾은 데이터들을 데이터 소유자한테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 이미 이제 거버넌스 체계에 딱 들어와 있다면 그 데이터들에 대한 소유주가 이미 이제 확보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찾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 담당자한테 요청이 가게 되는 거고, 이것이 뭐 그룹웨어하고 연계가 됐든 ITSM하고 연계가 됐든 그런 부분으로 데이터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데이터가 그 대상 자체가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도 찾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런 한 사례가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가는 그 저희가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아까 비즈니스 메타데이터 좀 말씀을 드렸고 또 IT 메타 쪽 이제 그 IT 거버넌스 쪽 데이터 거버넌스 쪽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비즈니스 용어하고 IT 메타하고 좀 연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뭐 표준 데이터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하시는 매핑을 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 기반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통합 검색이나 데이터 즐겨찾기, 데이터 제공 요청, 뭐 데이터 장바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앵커화가 제공하고 있는 DP샵 데이터 포털 패키지 안에 기본으로 패킹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바꿔서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요청했던 내역이라든가 진행 상태, 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수요 조사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버리면 뭐 현업이랑 분석가들이 직접적으로 만날 필요도 별로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좀 뭐 IT 조직은 좀 좋은 데이터를 잘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창구를 마련되면 나는 요 데이터로만 일단 요청을 하고 데이터를 찾아가겠다.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찾은 데이터는 오류인데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류 담당자, 데이터 이슈 및 뉴스, 통합 검색, 뭐 스케줄링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한 35분 네네. 가량 이제 쭉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중요성 그리고 검색 포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앵커가 보유한 DP샵 그러니까 핵심 솔루션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좀 주제가 되겠는데 사실 오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네. 실제로 그렇다면 이 앵커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기업 혹은 공공은 어떻게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인데 굉장히 따끈따끈한 사례라고 제가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이 사례 두 가지 좀 자세하게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모 제조기업이었습니다. 모 제조기업이었고요. 그 제가 이제 고객사 이름을 좀 바로 밝히는 좀 뭐해서 그 고객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기업이고 실제적으로 그 기업들이 그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가기 위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길목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진행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느꼈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정확히 느낀 겁니다. 원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품질이 정말 이게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를 확보를 하지 않고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현업들한테 이게 IT 조직에서 서로 으르렁대는 또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뭔가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한 1년 반, 한 2년 전부터 원천 데이터의 품질부터 먼저 확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기 시작해서 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가능한 데이터 셋들을 시스템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냐면은 이제 품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버넌스 체계를 한다는 건 뭐 빅뱅 방식으로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내가 데이터 표준, 데이터 모델 현행화, 그 구조, 뭐 여러 가지 흐름, 뭐 영향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근차근하게 이제 데이터 품질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프레임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갔습니다. 만들어가고 그래서 중요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제는 이제 요 자산부터는 뭔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데이터 이제 검색이란 포탈을 같이 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프로젝트가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1차 오픈을 하고 나서 IT 조직은 IT 조직대로 데이터 품질을 확보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핵심부터 또 주위에 있는 새틀라이트 위성의 어떤 업무들까지 다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천 데이터부터 이제 검색할 수 있는 부분들로 또 포털이 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현업이나 분석가들은 핵심 업무부터 그 데이터를 찾아서 지금 가고 있고 그
분석가들은 또 기대를 하는 것이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그 이쪽 그 IT 조직 쪽에서 그 또 품질 또 확보를 해주는 거니까 여기 또 내가 데이터를 더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뭔가 선순환 에코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하나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 요청도 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하고 하니까 지금 그 기업이 거의 이제 뭐 글로벌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기업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공기관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저희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이 공공기관이 과연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졌을까라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의외로 보시면 실제적으로 데이터 품질 쪽이 오히려 민간도 좋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댐이라든가 데이터 3법 이런 것들이 데이터 활성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의 어떤 그 지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품질을 일찍 지각을 하시고 데이터 품질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시면서 실제로 현업들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대충 이제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댐 사업 쪽도 있을 것 같고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사업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 현업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내가 활용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수질 데이터를 뭔가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 의사결정을 내려야겠는데 이 수질이라는 데이터가 댐 쪽에 있는 수질도 있을 것 같고요. 상수도에 있는 수질도 있을 것 같고 하수도에 있는 수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좋은 뭔가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좀 좋은 사례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포탈을 보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데이터 통합 검색, 뭐 즐겨찾기 장바구니, 요청 상태, 뭐 오류 데이터 수요 조사, 카탈로그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잠깐만 더 서둘러서 말하면 포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아까 데이터 레이크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천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정형적인 뭐 ETL이라든가 이런 솔루션을 써서 데이터를 가져온 경우도 있지만은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제조기업 같은 경우 설비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비 데이터들이 예전에 있었던 수십 년 된 시스템들 그대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모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그 중간에 수집 과정들을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카프카 나이파이 통해서 그 준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상황들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야지 결국은 데이터 포털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 한 이틀 전에 데이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실시간 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가적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가상화.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해외 공장 법인들도 많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산 설비 시스템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 MES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종 시스템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분산 데이터에 대해서 뭐 데이터 레이크 외에도 데이터 레이크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가상화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데이터가 떨어져 있다더라도 데이터 이동하지 않고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결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어쨌든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뭔가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쪽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SQL을 날려서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뭔가 통계 기반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했을 때 뭔가 데이터 포털들을 잘 쓸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 40분 넘게 전무님께서 쭉 데이터 전반을 좀 살펴봐 주셨는데 뭐 데이터 품질부터 뭐 데이터 포털 그리고 뒷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뭐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가상화까지 정말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늘 한 번에 모든 걸 아마 살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쪽집게 가이를 한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주신 질문들 중에 좀 몇 가지를 뽑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이 공공기관과 또 제조업의 그런 사례들을 또 소개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기업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기업 외에도 뭐 기업도 굉장히 뭐 대기업 스타트업까지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들 지금 참석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뭐 오늘 뭐 발표 때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데이터 카탈로그와 데이터 포털 차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
라는 질문 좀 주셨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카탈로그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 내 혹은 뭐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기업 내에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브라우징하고 검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그 분류라든가 이런 체계들은 더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데이터 포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업무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브라우징된 찾은 데이터들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 그 요청한 프로세스를 뭔가 승인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적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좀 약간 광범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 데이터 가상화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데이터 가상화가 최근에 좀 핫한 또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가상화 관련된 좀 질문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네. 하나를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데이터 가상화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 데이터 레이크는 구성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건지 라는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먼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것들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기업 내에서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운영되는 데이터들을 뭔가를 한쪽으로 이제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는데 분석가들이라든가 현업들의 입장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바라봤을 때 데이터 레이크에 막상 딱 봤더니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혹은 내가 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미 이제 다른 쪽 데이터 레이크가 아닌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원천의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혹은 더 나가서 이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가 아니라 이건 한 일주일 전에 수집된 데이터 같은데 이런 옛날 데이터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럼 다시 상황이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은 IT 쪽한테 내가 원하는 데이터 여기 없다. 이 데이터를 다시 이쪽으로 옮겨달라. 라든가 아니면 없는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를 또 다시 이쪽으로 실어달라. 데이터 레이크 요청을 하겠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IT 조직을 또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은 이 데이터 레이크인데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레이크는 어쨌든 이제 내가 써야 되는 데이터들 대해서 이제 그 의미 자체는 부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위에서 일종의 하나의 이제 용병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용병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데이터 레이크에 없는 데이터지만 데이터 레이크도 하나의 원천 데이터로 보고 원천 소스와 또 여러 가지 각종 시스템들을 원천으로 봤을 때 그 전체를 뭔가 메모리적인 가상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서로 연결을 해서 결합을 할 수가 있으면 마치 가상의 DB처럼 실제적으로 이것듯이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은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든 원천에 있는 데이터들이든 이 데이터를 물리적인 이동 없이 별도의 공간에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입출력에 대한 기록 또 혹은 사용자 레벨에 따른 어떤 데이터 마스킹까지 어떤 보안적인 그 기능을 같이 요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가상화는 어떤 경쟁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상호 보완적인 네, 맞습니다. 관계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오늘 또 데이터 포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데이터 포털 관련 질문들도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전사적인 데이터 포털을 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접근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뭐 데이터 포털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데이터 포털 우리가 조금 더 약간 더 광범위한 질문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DT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혁신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정말 어떤 성과를 가졌을까를 좀 냉철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왜 성과를 가지지 못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대해서 이제 그럼 활용을 하려고 하는 주제들
주체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거냐. 그럼 그 데이터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가 원천에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활용할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들을 어느 정도를 감안을 해서 접근을 했을 때 데이터 포털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적시적소에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준비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탈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복적인 얘기지만 원천적인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 데이터 포털에 관한 질문이 많이 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데이터 포털에 수집 가능한 데이터 형태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네네. 뭐 비정형 데이터나 정형 데이터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수집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 분석에도 상당한 리소스가 좀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효과적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일단 데이터 포털에 수집 가능한 데이터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형적인 데이터, RDB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들도 다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질문을 잠깐 앞쪽으로 하게 되면 그래갖고 당연히 이제 그 데이터 자산 그 관리한 데이터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것들이 이제 리소스가 많이 들겠죠. 근데 좀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포탈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접근이 뭐냐면은 실제적인 데이터 수요와 어떤 시나리오에 맞게끔 그 자산을 무조건 다 넣는 것보다 일단 약간 선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핵심 데이터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약간 좀 선별하는 작업들도 같이 병행을 해보시고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와 함께 그런 얘기를 좀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아무래도 데이터의 실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많이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포털을 구축한 후에 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따라 또 다른 신규 데이터가 발생을 할 때 이 외부 도움 없이 이 데이터 포털을 좀 지속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가능합니다. 수가 있는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신규 데이터 분석과 포털 적용을 위한 앵커와의 기술 지원이 별도로 뭐 필요한지 아니면 있는지라는 질문까지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앵커의 기술 지원은 분명히 있고요. 일단은 그것이 가능한 한 없도록 만드는 것이 또 저희 역할이긴 한데 새로운 데이터 자산이 생겼을 때 결국은 기업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데이터들이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데이터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 새로운 데이터 자산들을 계속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일종의 데이터 카탈로깅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카탈로깅 서비스, 포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카탈로깅 서비스가 새로운 어떤 변경된 기존에 있던 자산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없던 자산이 또 변경된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카탈로깅 중에서 새로운 데이터 자산을 수집하고 포털 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요새 그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뭐 기업들을 좀 취재하다 보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전문 인력이 없다. 네. 데이터는 너무 어려운데 관련 전문 인력 찾기가 또 어렵다라는 맞습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같은 고민에서 이런 좀 질문을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먼저 좀 읽어드리면은 그 앵코어의 이 데이터 포털 구축 솔루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어떤 인재들을 좀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앵코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포털 구축을 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 별도 인재를 구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능한 한 그 말씀드린 현업들이나 그 결국은 데이터 포털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현업들이 있을 건데 현업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그 데이터를 찾고 그걸 가져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원천 데이터 품질을 뭔가를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뭔가 데이터 거버넌스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은 자체적인 어떤 DA 쪽이라든가 그런 뭔가 약간의 그런 그 좋은 고급 인재 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시다 싶으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도 실제로 고객사한테 그런 어떤 뭐 굉장히 장기간으로 아예 그냥 앵커와인들이 그 고객사에 들어가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내부에 굳이 뭐 인력이 없다고 해서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 일단 뭐 앵커와 함께 뭐 상의를 해보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질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MSA라든지 클라우드 환경 등의 이 복잡한 기업 환경에서 이 데이터 포털 구축 같은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때와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뭐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데이터 포털 구축에 대한 거를 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해서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기업이 그 비즈니스 특성상 베어메탈로 가든 온프리미스 가든 프라이빗으로 가든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포털 구축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이제 아까 MSA 마이크로 서비스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포털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데이터 가상화하고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데이터 그 서비스 자체가 소위 말해서 루즈리 커플드, 즉 서비스별로 각자 특성에 맞는 데이터들이 분산이 되고 분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소위 말해서 데브옵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그 분산된 데이터들을 물론 이제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것에서는 당연히 이제 포털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거버넌스 측면으로 뭔가 품질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확보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미 서로 다른 데이터인데 사일로가 돼 있는데 예전에는 큰 한 통에 뭐 오라클과 같은 DB였다면 지금은 이제 특성에 맞는 큰 그 서로 이제 다른 뭐 노에스QL을 포함한 그런 DB인데 이런 것들을 뭔가 서로 정합성을 검증을 하려면 또 별도 큰 또 덩어리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야 되냐 그것보다는 가상화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든 서로 연결을 해서 내가 품질을 검증을 하거나 서로 정합성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마지막 질문 그냥 간단하게 네.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앵커가 이 최근에 데이터 포털이랑 가상화를 또 포함해서 좀 새롭게 네.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좀 들었는데 데이터 옵스라고 네. 불리는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데이터 옵스는 뭐 앵커의 서비스명은 아니고요. 이제 하나의 이제 이 시대가 받아들여야 될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그 데브옵스 이런 부분들의 시장에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 옵스 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데이터 옵스는 결국은 하나의 이제 그 크가지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포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생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원천적인 어떤 데이터 품질을 확보를 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쪽, 데이터 관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조직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포털은 검색 쪽이었지만 이제 활용은 조금 더 나가서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고객들의 워크로드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을 같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고민을 해봤을 때 고객들이 자유롭게 뭔가 그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기술과 데이터 거버넌스와 빅데이터 플랫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를 해드렸을 때 고객들이 최적으로 뭔가 디지털라이제이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또 저희가 해야 될 또 준비물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고객들한테 지금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옵스 좀 눈여겨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무님 거의 1시간 동안 네네. 정말 혼자서 열심히 달려와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비즈니스 혁신을 고민하시는 어떤 기업이든 꼭 공공기관이나 제조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산업군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천 데이터 품질과 또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조직들의 어떤 기반 시스템들, 포털과 같은 기반 시스템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갖춰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데이터 옵스처럼
또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그런 여러 가지 체계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오늘 뭐 이 자리를 또 통해서 이제 소개드린 것들 저도 굉장히 감사해드리고 앵커도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